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 라이브 방송은 아무리 해도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할 건데 조금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나에게 아메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아메이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메이를 왜 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왜 알아보시나요? 한번 이걸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게 없이는 절대 아메이는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나한테 아메이는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메이의 비전. 평생 직장? 평생 은퇴 없이 할 수 있는 일? 이래서 아메이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연금성 소득이 필요해서 아메이를 하시나요? PPT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PPT가 이게 아닌데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PPT, 네. 5월 18일 걸로 돼 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라방이 시작되고, 이런 건 또 처음이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33살에 아메이 만났을 때, 제가 보는 아메이, 그리고 또 44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아메이, 그리고 또, 55살이 됐을 때 그때 또 보는 아메이, 이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저 PPT가 나오는 동안에 제가 이거를 먼저 읽어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SP 됐을 때 저희 아메이 AP에서 SP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축하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너한테 쓰는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2011년 거네요. 거의 뭐 한 10년? 그 전에, 10년 맞나? 지금 몇 년도죠? 10년 전에 제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읽어드릴 건데, 지금 읽어드릴게요. 은옥이에게, 후후,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다니.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너가 익숙하고 편안한 일 하면 되는데 아메이 한다고 참으로 고생이 많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지만 승건이 유건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꿋꿋이 버텨내는 너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아메이의 비전은 오늘 강의 못하겠네. 아메이의 비전은 봤지만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서지 않고 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 오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 오신 거 아니에요? 자꾸만 매달 나오는 월급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크네. 그때는 뭐 SP가 갓 된 거니까요. 너 마음 너무도 잘 알지만 그 마음 잠깐만 모른 척하고 눌러놓자.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3년만 버텨보자고 했잖아. 이제 2년 됐어. 저는 2년 만에 SP 갔어요. 얼마나 못했단 얘기예요. 아직 1년이란 시간이 더 남았어. 우리 힘들어도 1년만, 딱 1년만 더 버텨보자. 주위에 나를 저 이거 집에서 읽을 때 안 울었거든요. 여기 장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주위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아메하다 그만뒀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아메이였는데 SP 됐잖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PT 바라보자.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화이팅. 제가 이렇게 SP가 되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걸 주말에 제가 옷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사업 설명도 이렇게 있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냥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데 내가 지금 아메이를 하는 게 내가 맞나? 나가서 나 돈 버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어온다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네, 그때 저에게 제 꿈이 뭐였냐면요. 로또 되는 거였어요. 로또 돼서 아메이를 그만둘 거냐? 아니요. 아메이를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 당시에 저한테 너무 아메이가 사치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다시 제가 이제 PPT가 제 거가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는 뭔가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아메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부엌벌이가 필요해서 아메이를 하시나요? 아니면 연금의 도구가 된다니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상속 통장을 물려주고 싶으셔서 아메이를 하시나요? 저는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33살이었어요. 그 33살인 황은옥한테 아메이는 뭐였냐면요. 가난의 대를 끊어주는 도구였어요. 저 시작은 부업처럼 시작했고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만 나오면 전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난의 대를 끊고 싶다. 저는 부모님의 그 도움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워낙 수고하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26살에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28살에 결혼을 하니까요. 저의 신혼집이 원룸이더라고요. 저 사고 안 쳤어요. 사고 안 치고 정상적으로 결혼했는데 원룸에서 제가 신혼집을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그게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제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이요. 한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요. 36도.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래서 막 대야에다가 물 받아 놓고 거기다 발 담그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둘이만 있을 때는 신혼 때니까요. 마트에 피신가 있고 막 이랬어요. 집이 너무 더우니까.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냥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이사 가면 되지? 이 마음이 저는 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악착같이 살면 되지? 이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언제 저의 마음이 바뀌었냐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원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했는데 제 친구는 32평 아파트 그것도 분양받아서 시댁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여름에 막 30몇 도씨까지 올라가는 그 원룸에 저희 아이가 막 더워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제 친구 집은요. 저 거실 보이시나요? 그 친구 집은 아니지만 비록 저렇게 넓고 쾌적한 거실에 그 친구의 아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 가난하구나. 가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가난하구나. 나 이렇게 살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 가난을 상속시켜 줄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아메이 들었을 때 처음에 제 마음은요. 진짜 이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면 아까 이 편지를 읽으면 안 됐어. 진짜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면 내가 해봐야지.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가슴 깊은 곳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1년 내내 벌어야 1,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앉은 자리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요. 몇 천만 원씩 그냥 벌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아이의 삶을 보고 우리 아이의 삶을 보면서 저는 아메이 시작할 때 정말 가난의 대를 내가 끊자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44살인 황은옥한테 아메이는 저 44살인데 그래도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44살인 황은옥한테 저는 유치원교사였어요. 또 이번에 옷장 정리를 하다가 제가 유치원에서 잠깐 근무할 때 그 네임택이 있더라고요. 유치원 교사였어요. 8년 동안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했어요. 저는 성실함 하나는 어디가 빠지지 않거든요. 묵묵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8년이 지나도 저의 삶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여자 직업으로는 딱 좋다고 했고요. 안정적이라고 했고요. 나쁘지 않다고 했고요. 나중에 애 낳고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고요. 저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비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33살의 아메이를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반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메이 시작했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아메이 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요. 저희 엄마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저한테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네가 니네 집 말아먹는다. 너 때문에 니네 집 망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난 다 컸어. 결혼도 했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고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아빠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잃는 거지. 걔 큰일 났다고. 쟤 지금 큰일 났다고. 쟤 아메이 한다고. 저희 아빠 또 막 한참을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아빠한테도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이번에는 우리 남편한테 이재성 리더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네 집 쟤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시댁은 또 어땠게요? 시아버지는요 저한테 삿대질 하셨어요. 오늘 그런 삿대질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아메이 한다고 네가 니네 집 똑같은 소리 하시더라고요. 네가 니네 집 말아먹는다고 저한테 삿대질 하셨어요. 시작이 참 험난하더라고요. 이 아메이는. 그리고 또 아메이를 진행할 때 제가 저희 집에 옛날에 이제 지금 아파트 말고 예전 집의 아파트에 13층에 저희 소비자가 살고 있었고요. 9층에 또 애기 엄마가 살고 있는데 제가 9층 그 친구를 소비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내려와봐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날 뭘 해줬냐면요. 고급 의류세제 있죠. 고급 의류세제 데몬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타사 고급 의류세제가 없는 거예요. 전화했죠. 그 내려오는 그 친구한테 윤진아 너네 집에 울 샴푸 있어? 그랬더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거 조금만 갖고 와. 이렇게 하고 데모를 하는데 똑같이 잘 주워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디서 산 거야? 그랬더니 13층에 제 소비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혜주였거든요. 언니 나 없어서 혜주한테 가져왔는데 결국 저는 뭐예요? 똑같은 우리 아메이 세제 가지고 데몬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친구 소비자 안 만들어줬죠. 그리고 또 내가 첫 번째로 후원한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막 아메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못해. 나 아메이 못해. 그러면서 너는 성공하겠다. 근데 나는 못해. 막 이러고요. 그럼 제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니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언니의 언니도 같이 은옥이 만나지 마라 이러고요. 그 언니의 친정 엄마도 은옥이 만나지 마라. 그냥 제가 아메이 하는 10년은요. 늘 실수의 연속이었고요. 늘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안 되는 것 같았고요. 늘 답답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에 와 있는데요. 그냥 핀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 황은옥이라는 사람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 실수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의 자존감도 올라가 있고요. 저의 내면도 성장해 있고요. 저의 멘탈도 성장해 있고요. 저는 지금 얘기해요. 난 아메이 아니라도 뭐 해도 잘할 거야. 근데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메이 안에서 10년 동안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특히 실패를 견뎌낸 그 멘탈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4살인 황은옥은요. 정말 그 내 또래보다 더 성장되어 있는 리더의 모습을 갖춘 제 자신한테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44살 황은옥한테 아메이는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다.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더니요. 저희 아이들을 첫 스키를 제가 삿포로에서 타게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편안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거. 유치원 8년은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지만 저의 인생을 바꿔주진 못했거든요.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고요. 그냥 유치원 교사로서의 스킬만 성장하더라고요. 저의 내면이나 멘탈이 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메이 유치원 8년 다니면서 절대 바꿀 수 없었던 거. 저 신혼살림을 원룸에서 차렸다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5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 아니에요. 저희 집 찍으려고 했더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요. 근데 정말 저런 50평대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가면서 정말 이 아메이 안에서 10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고 가장 큰 변화는 나라는 사람이 성장했다는 거. 그리고 또 55살 황은옥에게 아메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나는 못하겠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데 나는 못하겠어. 안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60살에 퇴직하면 100살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퇴직금 있잖아. 근데 여보, 퇴직금 가지고 우리가 40년을 어떻게 살지? 저는 정말 저희 남편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면 아메이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그냥 유치원교사 하면 저는 더 편하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어쩌라고?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남편이 그냥 지금 현재를 먹고 살게 해줄 때 그 노후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메이를 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55살의 황은옥한테 아메이는요. 인생에 어떠한 변수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내 인생의 변수를 대비하는 아메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55살 할머니예요. 세미 할머니잖아요. 세미 할머니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저에게 평생 일거리를 주는 아메이, 그리고 내 인생의 숙제는 내가 끝내는 아메이. 그리고 정말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그때쯤 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기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러겠죠. 내 아이의 시작을 도와줄 수 있는 아메이. 저한테 55살의 황은옥한테는요, 그런 아메일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 65살의 황은옥한테 아메이는, 70살의 황은옥한테 아메이는 정말 저한테 너무 감사한 아메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 변수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나 갑자기 남편의 수입이 끊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해 보셨나요? 남편은 60세에 퇴직을 할 건데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앞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은 그 삶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의 수입은 끊겼지만 우리의 지출은 계속될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알바하지? 알바해서 연금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알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내 하는 일 하면서 부업으로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배민 커넥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식당 서빙 같은 거 짜투리 시간에 뭐 2-3시간 바쁜 시간 그 시간만 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트 계산원이라 콜센터,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거는 뭐냐면요. 제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요. 얘 이름이 뭐냐면요. 어이구야. 안 보이네요. 제가 긴장하니까 안 보이네요. 이거 배민에서 준비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얘 딜린가 그럴 거예요. 얘는 그냥 여기 써 있네요. 딜리라고. 얘는 우리 배민 커넥트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이 아이가 할 거예요. 근데 얘만 하냐? 아니, 얘는 딜리 타워예요. 얘는 뭐냐면 그 건물의 지하에 만약에 쇼핑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층에서 앱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배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식당 딜리 플레이트, 이것도 배민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빙하고 있는 로봇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배민 커넥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도가 되면은 서울에 저 배민 커넥트를 깔아놓는다고 했어요. 딜리를 깔아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배민으로 부업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식당 서빙. 누가 툴툴거리는 사람을 쓰겠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딜리 플레이트라는 이런 로봇이 있는데, 그리고 콜센터. 여러분, 제 누구죠? 챗봇. 챗봇이 이제 모든 인터넷에 완전히 거의 상식이지 않나요? 여기 비타민 D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본사에 전화할 필요 없어요. 얘가 다 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아마존고라는 게 있어요. 이 아마존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아마존이 아마존고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편의점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아마존 직원들만 이용하게 해놨는데요. 얘가 뭐냐면 내가 쇼핑을 하죠. 장바구니에 담아요. 이거 띡띡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가지고 나오는 순간 모든 바코드가 다 읽혀가지고요. 카드 결제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처음에는 이렇게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점 사이즈로 하더니 이게 좀 괜찮아졌나 봐요. 이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했나 봐요. 지금은 중대형 슈퍼마켓 사이즈로 얘들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매장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대형 쇼핑몰 크기로 이 아이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존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니들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아마존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 무인 결제 서비스 있죠? 이걸 전 세계로 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팔려고, 그 프로그램을 팔려고 지금 저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동네의 편의점, 슈퍼, 옷가게, 식당 싹 다 제가 들어오는 순간 무인이 될 거예요. 계산원 하실래요? 가서 내가 이거 띡띡 찍는 거 하실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에요. 언컨택트라는 책인데요. 많이들 읽어보셨죠?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교육은 다 홈스쿨링, 집에서 하든가 아니면은 무크처럼 인강으로 다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10년 내에 스카이 의미 없어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공채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학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애플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절반이 학위가 없어요. 이제 무슨 대학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도 학비 비싸고 4년씩 다니는 대학이 아니고요. 2년 만에 타이트하게 빨리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인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실력 있는 몇 명의 교수들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교수들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캠퍼스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거예요. 기업은 어떨까요? 이제 다 재택근무하잖아요. 사무실 없는 회사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무실 없는 회사들이 매출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무실을 유지할 돈으로 이 직원들을 성장시키는데 더 많이 사용하니까요. 회사가 더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일자리, 내가 어느 회사 들어가서 얼마 받고 이게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업들이 그 공실에 아니면은 그 공장에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공장이 폐쇄가 되잖아요. 이런 공장에서 생산시설에서 자동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예요. 사람이 제일 위험하더라. 사람이 한번 감염되면은 아예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되면 회사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 의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일 자리가 아니고요. 일 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얼마 준대, 어디 가면 시급 얼마래, 이것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렇게 대안도 없고 답답하고 세상은 변화가는데 여러분들의 대안은 뭐예요? 저의 대안은요, 아메이였어요. 제가 아메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아메이 본사 전경이거든요. 아메이 본사는요, 미국 미시건주 A-에 위치해 있고요. 31만 5천 평, 기적의 1마일,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저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1959년에 설립이 됐고요. 450가지를 직접 생산하고 세계 4대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해요. 그리고 천여 개 특허를 보유 출원 중에 있는 이 회사가 아메이예요. 아메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아메이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야. 뭐 아메이를 뭐 나를 안 해. 뭐 아메이 피라미드야, 다단계야.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고요. 이게 팩트라는 거죠. 아메이 저 본사가. 아메이는요, 이렇게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 두 분이 아메이를 만드셨고요. 그 아들 스티븐 앤델하고 덕 디보스 회장님이 아메이를 이어받아서 하시다가 지금은 제3세대 경영인을, 새로운 경영인을 영입해서 지금 아메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메이 창업 이념은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4가지의 창업 이념을 가지고 아메이가 만들어졌고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자신의 기업 이념이거든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유치원에서 열심히 일해도 잘 살아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 직장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잘 살아지지 않더라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는요, 저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메이가요, 내가 성공의 기회를 줄게. 너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어? 이거 가지고 잘 살아봐.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이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메이는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 초인류 다국적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도 초인류 다국적 기업을 향하여지 초인류 다국적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는 초인류 다국적 기업이고요. 이제 됐을라나요? 아메이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은 뭐가 있냐면요, 아이템들은요, 전 세계 4개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야채 과일로 만든 뉴트리라이트. 저 더블엑스는요, 전 세계 판매 1위예요. 전 세계 판매 1위라는 비타민이 지금 내 슈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한다면 절대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인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리. 너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케어해주는 퍼스널 케어, 인산염이 있지 않은 친환경 세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사용했을 때 경피독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퍼스널 케어가 있고요.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조금 탈모가 심해요. 그런데 진짜 아메이 샴푸요, 진짜 좋아요. 꼭 써보세요. 탈모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정말 정확하게 자신감 갖고 전달해 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 세제 좋은 건 말해야 뭐예요. 세제 기능도 좋고 성능도 좋지만 중요한 건 지구를 살리는 안전한 세제라는 거. 그리고 또 홈테크, 정수기, 청정기, 퀸. 우리가 정수기나 청정기만 가지고도 한 기업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제품이 내가 취급하는 품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가 런칭해서 만드는 원포원. 지금 너무 많은 제품들이 아메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도대체 니네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건데, 저는 100원짜리 물건을요 1000원에 팔고 지들끼리 900원을 나눠 먹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메이 수입의 원천은요 유통에 있어요.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우리는 유통 구조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유통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통 비용은 제품값의 60%에서 80%에 해당하는데, 이걸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만큼 우리 같은 ABO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광고도 우리가 하죠. 갖다 주는 것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만큼 너한테 줄게. 그리고 또 아메이 수입은요,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에요. 저 S라는 사람이 가장 우위에 있지만 나보다 수입을 많이 받아갈 수 없어요. 이 수익 구조는 스폰서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시면 스폰서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받아갈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우위에 있어도, 나보다 매출이 높아도 너는 한 명한테만 전달했잖아. 그런데 나는 2명한테 전달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S의 수입의 2배가 되는 거죠. 아메이는요,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고요. 그리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요. 핀의 역전도 가능해요.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만큼 나에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 군단을 모아서 내가 저 21% 1000만 PB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SP라고 하고요. 그걸 또 3번 하면 GP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이거 편지 읽었던 그게 SP였어요. 정말 어렵게 갔어요. 막 정수기 청정기 넣어가면서 울면서 SP를 갔던 기억이 나요. 첫 SP는. 그런데 그 1000만을 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너의 핀이 SP냐, GP냐, PT냐, 파운더스 PT냐가 결정이 돼요. 아메이는 1000만 다음에 1500, 그 다음에 2000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너가 1000만을 만들 줄 알아? 그러면 그 다음은 너 파트너한테 1000만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내 파트너가 또 1000만 점을 만드는 사람이 2명이냐? 그러면 사파이어. 3명이냐? 에메랄드. 6명이냐? 그러면 다이아몬드. 이 1000만 점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메이를 아시려면요, 아메이 속성을, 수입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어쩌면 아메이를 하다 그만두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비자 군단을 만들 때는 크게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나가보세요. 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메이 하다 그만뒀던 사람들이나 아메이를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아메이 그거 돈 안 돼. 이 소리 되게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아메이 수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메이는요, 연금성 소득이에요.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요, 매달 나와요. 생필품이라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증가해요. 왜? 소비자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이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아파트, 저 아파트 살을 때 9층에도 애기 엄마가 있었고 13층에도 애기 엄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3층의 애기 엄마는 제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세 번째 레그 맨 위에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의 네트워크를요, 친정 엄마가 상속받으셨어요. 소비자도 그 네트워크가 상속이 돼요. 사업자는요, 당연히 되죠. PT부터만 상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가입한 그 분도 그 네트워크를 내 아이한테 상속시켜 줄 수 있어요. 내가 소비자만 꾸준히 잘 하더라도요, 10만 원이 나오고 20만 원이 나오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도요, 내 아이한테 내가 그 네트워크를 상속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 수입의 성격은요, 물건을 팔아 이득을 남기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 영업처럼 막 30%, 40%의 마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첫 시작은 몇 프로예요? 3%예요. 아메이를 영업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게 3%가 영업의 마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건을 팔아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아메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줘서 그 사람이 아메이 치약이 아니면 양치질을 못하게, 아메이 샴푸가 아니면 머리를 못 감게. 저는 그런 소비자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자 이전에 제가 소비자이니까. 그래서 그 제품의 포인트를 꾸준히 모으는 일이에요. 근데 아메이 하시다 보면 옆에 타 다단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야, 그거 니네 그렇게 하는 거 우리한테 오면 몇 달에 몇백이 된다? 몇 달에 몇천이 된다? 이 얘기 하죠. 저한테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걔랑 아메이의 차이점이 있죠. 혹시 아메이 들어올 때 투자금 넣고 들어오셨나요? 200, 300 넣고 들어오셨나요? 아메이의 의무금에 있나요?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들은요, 그런 다단계들은요, 투자금이나 의무금액가 분명히 있다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뭐 몇 달 만에 몇백이 되고 뭐 이렇게 막 되는 거죠. 만약에 아메이에도 투자금과 의무금액가 있다면 지금 제 연봉이요, 지금 여기에서 한 10배는 더 되지 않을까요? 저런 달콤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메이 수입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아메이 수입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메이로 끝까지 결과 내기가 어려운 게요. 저 아메이 처음 딱 시작하고 3% 됐을 때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10,000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치원에 가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유치원에서는 또 그게 좋아요. 파트로 일할 수 있잖아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한 제가 9시부터 2시까지만 일해도 100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 10,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6%가 됐어요. 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계속 유치원 가면 100만 원 나올 건데, 그리고 그때 저희 가정에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 가가지고 이거 딱 벌면요, 딱 끝나는 문제였던 거예요. 유치원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저는 매달 핀업을 했답니다. 그 다음 엄청 단계적으로 잘 밟고 올라갔어요. 저 3%, 6%. 왜 3%에서 15%를 가시나요, 여러분? 6%, 9% 가야죠. 저는 9% 가니까 1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유치원 가면 100만 원 나올 건데 이 100만 원에 대한 미련을 제가 떨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쓰잖아요. 그냥 편하게 유치원 가서 돈 벌고 싶다. 그게 제가 더 편하니까. 그런데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하니까요, 파운더스 PT라는 핀이 되더라고요. 연봉이 3,500이 됐고요.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제가 아메이 안에서 3, 4년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유치원에 가면요, 150만 원 나오죠.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고민했냐면요,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다시 파운더스 PT를 유지하고요, 5년쯤 됐을 때 에메랄드를 제가 성취해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8년 이렇게 됐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그때 9,200만 원의 연금을 만들어냈어요.
비교가 되시나요? 처음은 너무 초라했어요. 저 3%는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6%의 황은옥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때 정말 저한테 왜 이거 하냐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았고요. 헛꿈 꾸지 말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남편하고 친한 후배인데 저를 정말 잘 따르던 그런 후배도 있었거든요.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무슨 아메이 같은 걸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평소에는 형수님 하면서 잘 따르던 그 후배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렇게 하고 에메랄드가 딱 되고요. 제가 그 친구를 미팅장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미팅이 다 듣게 하고 그 친구의 등짝을 때리면서 내가 맞았지. 제가 했어요. 아메이 사업 안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저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통쾌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9년, 10년이 됐을 때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돼서 1억 4천만 원의 연금의 소유자가 됐어요. 이때 제가 다이아몬드 인정식에 저희 부모님하고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다 보여드리고 아빠한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빠가 너무 반대를 했으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내가 아빠 말 들었으면 쪽박 찰 뻔했지.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빠는 잘 몰랐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아메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들 잘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들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저의 아메이 수입이요. 저 기가 차요. 정말 못했거든요. 1년 차에 저의 연봉이요. 171만 원이었어요. 2년 차에 저의 연봉이요. 580만 원. 그럼 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50도 안 된다는 거죠. 3년 차에 저의 연봉이요. 780만 원. 4년 차에 저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3,500만 원. 저 앞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요. 저는 헤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실력을 쌓는 시간이었고요. 지하 공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4년 차에 저 어떻게 3,500이 됐냐? 여기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하자. 돌아갈 길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가도 내 삶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안 하고 결과 안 내고 다시 돌아가면 평생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 것 같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느니 그냥 하자. 그러고 제가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차에 파운더스 PT를 한 번 더 했고요. 6년 차에 에메랄드, 7년 차에 에메랄드, 8년 차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도전 중이시죠? 그리고 9년 차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는 이런 수입을 갖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저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서 지하 공사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어차피 아메이 그만둬도요. 평생 내 마음속에 그때 할 걸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아메이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만들었어요. 나와 같이 공부할 사람 3명한테 아메이를 이해시켜 보세요. 아니면 새 레그에요. 6%짜리 소비자 군단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너의 캐시백을 30% 더 해줄게. 예전에는 한 15% 정도 하면요. 한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5% 하잖아요. 거의 80에서 100만 원이 돼요.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정말 돈 얼마 못 벌더라고요. 100만 원 벌기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 아메이 안에서 내가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돼요. 이 브론즈 빌더는요. 작년 회계년도 GP 미만의 피나게 주는 거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죠. 그리고 15%부터 받을 수 있고요. 18개월 중에 12달을 받을 수 있고요. 조건을 달성했을 때 후원수당을 30% 더 업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난의 대를 끊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들려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엔 그게 있었어요. 가난의 대를 끊고 싶다. 내 아이까지 원룸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싶은가요? 아니면 내 인생에 변수가 닥칠 변수에 걱정되시나요? 나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내 아이한테 매달 옹달샘과 같은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 못하는 일은 없어요. 하고 싶냐? 하기 싫으냐일 뿐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메이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라는 도구를 정확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잡으셨으면 끝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싫어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할 걸. 사람들은 말해요.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두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마디가 있어요. 그 하나가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말은 제가 엄마로서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제가 이 길을 와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더 멋진 길을 제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엄마, 멋진 아빠, 그리고 멋진 부모님의 모습으로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